여러분은 지금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진영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요즘 주위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어느덧 1,200만 명, 전 국민의 약 4분의 1이 이를 정도로 레저 스포츠로 즐기던 자전거가 이제는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자가 느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망률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자전거 교육협의회 공동대표이기도 한 자전거 21의 오수보 사무총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수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정확하게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네. 아까 1,200만 명을 말씀하셨는데, 많은 쪽에서 볼 때는 1,200만까지 보면 한 1,000만 명이 조금 이제 넘는 걸로. 1,000만 명 정도. 예. 네, 그렇구만요. 최근 증가폭이 좀 가파른 모양이죠, 추세가?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차량 통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전거 사고로 올해만 벌써 한 200여 명이 숨졌다는데 이 자전거 인구가 많아진 만큼 예전에 비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이 자전거 이용 인구가 이제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한 그런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많이 숨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위험합니까, 자전거가? 사고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이제 고령자 사고가 이제 증가한 것이 네.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우리 고령자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신체적인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고령자의 자전거 사고는 바로 중상이 아니면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런 것도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세계적인 이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인도 또 보도라고도 하죠. 여기서 자전거를 타거나 심지어는 찻길에서 타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용 도로가 아닌 인도나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는 겁니까?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차도로 이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우선 이용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또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네. 보도를 이제 통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반대로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자전거 도로 위로 다니는 차를 보게 되는데 아직도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차를 해서도 안 되고요. 예. 자전거 도로를 이제 자동차가 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차를 하거나 통행했을 때 어떤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범칙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식이 좀 부족하고. 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헬멧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고 나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헬멧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과 착용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 얘기하시는데요. 네. 지금 우리 통계에 보면 자전거 사고의
사망자들이 보면은 한 90% 이상의 안전모를 이제,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사망자들 가운데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그 안전모 착용이 중요한데, 예. 귀찮다거나 또 번거롭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꺼립니다만, 이건 그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데서는 복장이나 안전장구를 잘 갖추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는 분들 안전장구 제대로 착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떤 인식의 문제죠. 뭐 다른 사람은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날 거지만 나한테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안전모 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자동차는 운전 면허를 따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받게 됩니다만은 자전거는 뭐 너도 나도 그냥 아무나 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자전거도 역시 좀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그 자전거 정책 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이제 그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교육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안전 그 자전거 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이제 희박합니다. 네. 그 교육을 책임지는 무슨 저 행정부서 이런 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그 법률에 보면은 네. 우리 초등학생과 이제 중학생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 강제 그 규정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자전거 안전 교육의 주무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까? 예, 그 지난해까지는 그 뭐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은 네. 자전거 교육을 이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뭐 어떤 그 자전거 교육에 대한 인식 문제겠죠. 왜 네. 효과가 빨리 없느냐 하는 그런 등의 이유로 이제 예산이 이제 전혀 이제 끊겨가지고 네.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예. 하여간 그 자전거용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본과 원칙이 매우 이제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 우측통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자전거 끌고 건너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에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맨 끝차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네. 이런 그 기본적인 사항과 어떤 그 양보하는, 배려하는 이런 그 마음만 가진다면. 그렇군요. 그 자전거 안전사고의 어떤 그 많은 그 예방에 획기적인 어떤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전거 교육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자전거 21의 오수보 사무총장이었습니다.